2025년 11월 서울 여의도 어느 증권사 객장. 전광판에 숫자가 깜빡입니다. 삼성전자 53,700원. 화면 아래 이날 발표된 증권사 리포트 한 줄이 떠 있습니다. 목표 주가 하향. 반도체 겨울은 길어질 것이다. 30년간 회사를 다니며 매달 퇴직연금을 부었던 어느 제조업 직장인이 그날 마우스 버튼을 눌렀습니다. 퇴직연금 국내 주식 ETF 전량 매도. HBM3 엔비디아 쿼드 실패. 파운드리 대규모 적자. 소외주. 뉴스에서 매일 흘러나오는 이 단어들이 그의 손을 움직였습니다. 같은 시각 지구 반대편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엔비디아 본사회의실. 젠슨 황의 팀이 삼성전자 DS 부문 임원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삼성 HBM4 웨이퍼 샘플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을 때, 계약이 타결됐을 때 그들은 사인을 했습니다. 서류에, 그리고 그 웨이퍼 위에도. 2026년 3월 세노제이 세부마트 센터 엔비디아 GTC 컨퍼런스. 수천 명의 청중이 숨을 멈추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젠슨 황이 삼성 HBM4 웨이퍼를 두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마커를 꺼내 직접 썼습니다. Amazing HBM4. 그 장면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순간 53,700원에 삼성을 팔았던 사람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퇴직연금에 삼성전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단 3가지 행동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지금부터 53,700원의 진짜 의미를 낱낱이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소외주가 된 건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2024년 말 삼성은 실제로 위기였습니다. HBM3E 고대역 폭메모리 5세대 제품이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에서 탈락했습니다. 경쟁사 SK하이닉스는 이미 엔비디아 독점 공급사 지위를 굳혔고 삼성의 HBM 시장 점유율은 30%대로 추락했습니다. HBM3E를 실패했으니 삼성이 뒤처진 것이다. 이 논리가 틀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삼성은 HBM3E 수율에 자원을 더 투입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잠깐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985년 독일 함부르크의 한 조선소 회의실입니다. 임원 한 명이 칠판 앞에 섰습니다.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상선 한 척 팔면 마진 5%, 엔진 하나만 팔면 마진 30%.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미 답이 나왔거든요. 배는 포기하자. 엔진만 장악하자. 그 결정 이후 유럽 조선소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고 그 빈자리를 채운 게 한국 조선사들이었습니다. AI 시대에도 똑같은 계산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삼성의 내부 계산은 이랬습니다. HBM3E를 SK하이닉스와 싸워서 이기려면 6개월이 더 필요하다. 그런데 그 6개월이면 HBM4를 세계 최초로 양산할 수 있다. HBM3 전선은 SK하이닉스에게 넘기고 삼성은 HBM4에 전력을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빅테크들이 계산을 끝냈습니다. AI 칩에 HBM이 필요하다. 그런데 SK하이닉스는 파운드리가 없다. 테슬라 자율주행 칩을 직접 위탁 생산할 수 없다. 삼성만이 HBM과 파운드리를 동시에 공급할 수 있다. 그 계산이 끝난 순간부터 엔비디아, 테슬라, AMD, 애플이 삼성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53,700원에 손절하는 동안 세계 빅테크는 삼성의 주문서를 들고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반도체 겨울만 나왔는데 그 사이에 이미 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삼성이 HBM3E를 고전하면서 뒤에서 정확히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전문가들이 잘 말하지 않는 핵심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부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반전이 시작됩니다. HBM이 뭔지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AI 연산을 하려면 GPU가 엄청난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불러와야 합니다. 일반 D램은 집 앞 편의점입니다. 가깝지만 양이 적어요. HBM은 물류 창고를 GPU 위에 직접 쌓아놓은 구조입니다. 한 번에 수십 배 많은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AI가 강해질수록 이 창고가 더 크고 더 빠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삼성이 개발한 HBM4는 기존과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6세대 D램 공정에 사나노 파운드리 로직 다이를 결합했습니다. 로직 다이란 메모리 스택 아래에 붙는 연산 제어 칩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이 로직 다이를 외부에서 조달해야 합니다. 자체 파운드리가 없으니까요. 삼성은 메모리와 로직 다이를 모두 자체 설계 생산합니다. 설계부터 패키징까지 한 지붕.
이게 원스톱 솔루션의 핵심입니다. 대역폭은 기존 HBM3E 대비 50% 이상 향상됐습니다. 2026년 2월 세계 최초 HBM4 양산 출하, 2026년 물량 완판. 그리고 3월 GTC 2026 젠슨 황이 삼성 HBM4 웨이퍼에 직접 사인했습니다. Amazing HBM4. 이게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젠슨 황이 SK하이닉스의 HBM3E 웨이퍼에 사인했을 때 SK하이닉스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시죠? 그 사인은 대규모 구매 계약의 공개 인증입니다. 이번엔 삼성이 받았습니다. 별거 다 뒤따랐습니다. AMD CEO 리사 수가 직접 삼성을 방문해 HBM4 주 공급사로 지명했습니다. 테슬라는 FSD, 자율주행 로봇, AI 칩 생산을 삼성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서 2027년부터 양산하기로 했습니다. 애플 경영진은 TSMC 물량 부족이 심화되자 삼성 테일러 공장을 직접 방문, A 시리즈, M 시리즈 칩 생산을 검토 중입니다. 삼성 파운드리 4나노 라인은 내년까지 풀부킹 상태입니다. 삼국 비교로 판세를 정리합니다. TSMC,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 그러나 HBM이 없습니다. AI 패키징에서 단일 공급 포인트 리스크가 있습니다. TSMC 물량이 부족해지면 빅테크들은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SK하이닉스, HBM 세계 1위. 그러나 파운드리가 없습니다. HBM을 팔아도 그 칩을 만드는 파운드리는 TSMC에 따로 맡겨야 합니다. 공급망이 두 군데로 나뉩니다. 삼성전자, HBM4 세계 최초 양산, 파운드리 4나노 내년까지 풀부킹, D램 설계부터 패키징까지 한 지붕, 세계 유일한 원스톱 솔루션 공급자. 이걸 이 영상에서는 메모리플레이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기존의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었습니다. 경기 좋으면 오르고 나쁘면 내리는 주기적 패턴. PBR 기준으로 저점에 사고 고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AI 수요는 다릅니다. 경기 사이클이 아니라 인프라 수요입니다. 전기가 없으면 공장이 못 돌듯 HBM이 없으면 AI 데이터 센터가 못 돌아갑니다. DDR5 32GB 가격이 이미 4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삼성이 자사 갤럭시에 들어갈 메모리 물량마저 빅테크에게 팔아버릴 정도로 공급이 달립니다. 파업 소식에도 삼성 주가가 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파업으로 공급이 더 줄어든다. 공급자 우위 시대엔 공급자 파업이 주가를 올립니다. 이게 메모리플레이션입니다. 이 관점이 사이클주와 성장주를 구분하는 기준선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가 여러분의 퇴직연금과 어떻게 직결되는지 지금부터 계산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입니다. 첫째, 53,700원. 저점은 HBM3E 실패가 아니라 HBM4의 전력을 집중한 전략적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둘째, 젠슨 황의 Amazing HBM4 사인은 세계 최초 양산 플러스 대규모 구매 계약의 공개 인증입니다. 셋째, 삼성은 HBM4 플러스 파운드리 플러스 패키징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세계 유일한 원스톱 공급자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쯤 되면 그래서 나랑 무슨 상관이야?가 먼저 드실 겁니다. 5배 오른 주식 이야기를 들으면 이미 늦은 거 아냐?가 먼저 옵니다. 숫자로 답합니다. 삼성전자 애널리스트 평균 목표 주가는 35만 원입니다. 일부 증권사는 5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29만 원 기준으로 목표 주가 대비 최소 20에서 최대 70%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HBM4E 샘플이 올해 하반기에 공급됩니다. 파운드리는 2026년 흑자 전환을 앞당겼습니다.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리스크도 있습니다. AI 투자 거품이 꺼지면 빅테크 설비 투자가 삭감되면 삼성도 무사하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리스크는 삼성만의 것이 아닙니다. 엔비디아도 SK하이닉스도 같은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그 공통 리스크 안에서 삼성의 포지션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핵심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퇴직연금에서 삼성전자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직장인은 모릅니다.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에 편입된 국내 주식형 펀드나 코스피 200 ETF에는 삼성전자가 25에서 30% 비중으로 자동 포함됩니다. 여러분이 의식하지 않아도 매달 납입한 퇴직연금이 삼성전자와 연동되고 있습니다. 3단 파급 효과로 설명합니다. 삼성전자 HBM4 완판 플러스 파운드리 풀부킹 2026년 1분기 영업이익 57조 2,300억 원, 매출 133조 8,700억 원, 재간
삼성전자 주가 상승, 코스피 200 ETF 가치 상승,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 상승. 3단계, 여러분의 퇴직연금, 국내 주식 계좌 잔액이 직접 달라집니다. 여기서 역차별 포인트가 있습니다. 2025년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팔 때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은 사들였습니다. 뉴스가 소외주라고 부를 때 그들은 다른 정보를 보고 있었습니다. HBM4 계약 협상 타임라인, 빅테크 캐펙스 계획, 파운드리 수주 파이프라인. 53,700원에 1,000만원어치를 팔았다면 지금 5,400만원이 됐어야 합니다. 그 차이가 노후 자산에 직접 영향을 줬습니다. 이건 개인의 실수가 아닙니다. 정보의 비대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이 이 정보를 갖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3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 A, 최악. 2026년 하반기 미국 경기 침체가 오고 빅테크들이 AI 설비 투자를 삭감합니다. HBM 수요가 급감합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15만에서 18만원대로 반락합니다. 퇴직연금, 국내 주식 비중이 높은 분들은 손실을 봅니다. 이 시나리오 대응, 삼성전자 단일 종목이나 국내 반도체 ETF 비중이 전체 퇴직연금의 30%를 넘지 않도록 분산하십시오. 해외 ETF 비중을 함께 늘려 국내 반도체 의존도를 낮추십시오. 시나리오 B, 현실. AI 수요는 구조적으로 유지됩니다. HBM4 슈퍼사이클이 2027, 2028년까지 이어집니다. 삼성전자는 HBM4에서 HBM4E로 파운드리 흑자 전환으로 단계적 실적을 개선합니다. 주가는 35만에서 40만원 구간, 2026년 연간 영업이익 최대 150조 원. 퇴직연금 국내 주식 ETF 비중을 유지하십시오. 단기 조정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2027년 HBM4E 양산 시점이 다음 주가 촉매입니다. 시나리오 C, 반전.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점유율을 회복합니다. 테슬라 애플 칩 독점 양산으로 TSMC와 대등한 파운드리 경쟁자로 부상합니다. HBM 시장 점유율도 50%대로 올라섭니다. 메모리플레이션 구조 속에서 AI 인프라 원스톱 공급자,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주가 50만원 돌파. 3가지 시나리오 중 어느 하나에 여러분이 속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행동은 단 3가지입니다. 첫째, 오늘 퇴직연금 앱을 여십시오. 국내 주식형 펀드 또는 코스피 200 ETF에 삼성전자가 몇 % 포함됐는지 확인하십시오. 모르는 상태로는 어떤 전략도 세울 수 없습니다. 둘째, 메모에 하나 적으십시오. HBM4E 하반기 샘플 2027년 양산. 이게 삼성전자 주가의 다음 촉매입니다. 주가가 올랐다고 지금 충동 매수하는 것보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서 판단하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셋째, 삼성전자를 사이클주가 아닌 AI 인프라, 구조적 성장주로 재분류하십시오. 메모리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AI 데이터 센터 수요는 전기처럼 구조적으로 끊기기 어렵다는 사실. 이 관점이 흔들리지 않는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영상 시작에 53,700원에 팔았던 그 직장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얼마를 잃었는지는 이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은 그 계산을 앞으로의 판단에 쓸 수 있습니다. 젠슨 왕이 Amazing HBM4라고 쓴 그 웨이퍼가 왜 중요한지를 압니다. 삼성이 왜 HBM3E에서 일부러 물러섰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메모리플레이션, 반도체가 사이클주에서 AI 인프라 구조적 성장주로 전환되는 이 흐름이 여러분의 노후 자산과 직결된다는 것도 압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메모리플레이션. 삼성전자를 이제 사이클주가 아닌 구조적 성장주로 보는 것. 이 개념 하나가 앞으로 여러분의 퇴직연금 판단 기준점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삼성전자를 어떻게 보유하고 계신가요? A. 퇴직연금에 그냥 들어있다. 솔직히 별로 신경 안 썼다. B. 작년에 팔았는데 이 영상 보고 솔직히 후회된다. C. 아직 없는데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나 고민 중이다. 댓글로 A, B, C 중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구독자분들의 실제 판단 근거가 됩니다.